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오늘은 제가 왜 5억의 파이어족을 목표로 삼고 있는지 저의 경험과 계산 과정을 바탕으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파이어족이란 개념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3억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최소한 10억은 있어야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정답이 없는 주제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자산을 모아오면서 크게 느낀 건 같은 1억이라도 쓰임새와 의미가 전혀 다르게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저의 자산 성장 과정을 토대로 저에게 5억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억입니다. 20대 후반, 처음 1억을 모았을 때는 사실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배운 절약과 저축이 저에겐 당연했고, 딱히 소비 욕심이 없어서인지 일에 치이면서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모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저는 투자 지식도 거의 없었고,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감도 잘 못 잡았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은행 예금으로만 넣어두면 연 2에서 3% 이자가 붙는 정도만 생각했고, 그 정도의 수익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첫 시드머니를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돈이 있어도 스노우볼을 굴릴 줄 몰랐던 것입니다. 다행히 부모님 추천으로 대출을 끼고 1억 5천만 원짜리 집을 매수했고 월세를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입 대부분이 원리금으로 상환되었기 때문에 그저 마음 한켠에 나도 집이 있다 라는 심리적인 안정감만 챙길 수 있었네요. 두 번째 1억입니다. 자산이 2억이 되었을 때는 상황이 확 달라졌습니다. 첫 자산이었던 부동산의 대출을 모두 갚게 되면서 그때부터 월세 수입 60에서 75만 원이 저의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이제는 정말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라는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 즉 자본소득을 처음 체감한 시기였습니다. 이 경험이 저의 인생을 바꾼 것 같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파이어족을 꿈꾸게 되었거든요. 그 후로 정말 열심히 모았는데 인생에서 가장 저축을 많이 했고 또 지출은 최소화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동시에 주식 투자를 시작했으며 생각보다 빠르게 자산이 3억에 도달했습니다. 주식 경험이 쌓이다 보니 연 5에서 10%의 수익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고,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에 따라 노동소득의 절반 이상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바리파이어가 되면서 소득의 절반가량이 줄었음에도 자산이 성장하는 구조를 경험했고, 조금씩 5억 파이어 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1억입니다. 현재 저는 4억을 향해 가는 길목에 있는데 이 구간부터는 성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앞에 3억까지는 생존과 기본 생활을 책임지는 돈이었다면 그 다음 1억부터는 삶의 즐거움과 여유를 만들어주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끔 여행을 간다든지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를 교체하는 등 생존에 꼭 필요하지 않은 취미 활동을 일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저처럼 다음 목표를 위해 배당금 모두를 재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구간부터는 자본의 변동성을 일반 직장인들의 노동수익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을 체감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매달 작게는 100만 원에서 크게는 1000만 원까지 자산 가치가 변하게 되는데 우리의 월급은 월 1000만 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투자를 더욱더 보수적으로 운영하고자 공부와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1억. 그렇다면 마지막 5억이 되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저는 이걸 안전장치라고 부릅니다. 자산이 커지면 매일매일 변동폭도 커지게 되는데 앞서 말했듯 3억이 넘어가면서부터 하루에 100만 원 단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일상이고 한 달 사이에 1000만 원, 2000만 원도 쉽게 움직이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변동성을 견딜 수 있으려면 심리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추가적인 안정장치가 필수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억은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완충장치이자 동시에 자산 스노우볼을 더 크게 굴려주는 윤활유 같은 역할을 맡기기 위해 모으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 폭락장은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기관은 마지막 1억이 없어도 자산이 성장하고 3억이나 4억으로도 파이어족 생활이 가능하지만 제가 5년간 자본시장에서 생존하면서 배운 피할 수 없는 한 가지는 바로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버블과 폭락의 사이클은 필연적이라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대략 10년에 한 번씩 폭락이 찾아옴을 알 수 있고
마지막 1억은 이것을 대비하기 위한 자금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5억을 목표로 하는 이유를 1억 단위로 돈의 쓰임새를 통해 말씀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표를 보시면 자본금 5억 원에서 연간 수익률을 5에서 10%로 가정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는지 나타낸 표입니다. 최소 연 2,500만 원, 최대 연 5천만 원의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의 생활비는 월간으로는 100에서 150만 원, 연간으로 봐도 1200에서 1800만 원 정도입니다. 즉, 테이블을 보면 최악의 경우에도 4억부터는 생활비 전부를 커버할 수 있었고, 5억부터는 여유자금까지 연 700만 원 이상이 생겨 재투자까지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생활비를 충당하면서도 일부는 다시 투자해 자산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단순히 자본 수익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계좌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최소한 물가 상승률 그 이상의 성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 저는 실제로 24년도에 바리파이어 생활을 시작한 이후 계좌에 960만 원을 추가로 넣었고, 25년도에는 현재까지 300만 원을 넣으면서 계좌가 성장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연간 700만 원 정도는 꾸준히 재투자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면 저의 계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계산은 어디까지나 저의 소비 성향과 투자 방식에 맞춘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생활비가 더 많이 필요한 분들은 당연히 목표 금액이 더 커져야 하고, 투자 수익률이 저보다 낮거나 더 높다면 또 다른 목표치가 나올 것입니다. 결국 요약해보면 3억까지는 생존 문제를 해결, 4억은 삶의 재미까지 충족, 5억은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사용됩니다. 저는 바로 이 지속 가능성 때문에 5억을 목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물론 현재 저의 순자산은 3억 7천만 원이고 부족한 1억 3천만 원은 여전히 큰돈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모으려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만 서두르지 않고 자산이 천천히 커져가는 과정을 즐기면서 안전하게 가려고 노력 중이기도 합니다. 끝으로 최근에 크게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투자금이 커지면 커질수록 변동성이 심리적으로 훨씬 크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멘탈이 단련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변동성을 낮춰줄 확정형 수익을 주는 채권에 대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제가 5억을 목표 자산으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생활비와 수익률 목표를 토대로 본인에게 맞는 파이어족의 기준점을 한번 계산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막연하게 얼마면 되겠다고 생각할 때보다 동기부여가 더 잘 되기 때문에 분명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